안녕하세요, 열립니다. 반갑습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는 내가 만든 코드가 아니라 남이 만든 코드를 가져와서 컴파일하는 방법과 그 다음에 실행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제부터는 저희가 직접 코드를 만들어서 내 코드를 컴파일하고 내 코드를 실행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은 그 첫째 시간이 될 것 같아요. 내가 코드를 만드는 첫 번째 시간. 그 첫 번째 시간에는 코드 블럭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일단 저희가 만들게 될 결과물은 이거죠. 컴퓨터가 실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코드를 만드는 건데 당연히 저희가 이걸 직접 만들지는 않고 번역기를 쓸 거고요. 이 번역기가 자바 번역기이기 때문에 또는 자바 컴파일러이기 때문에 우리가 작성하게 되는 코드는 자바 코드를 여기다 쓰는 거예요. 그런데 재밌게도 여기에 쓰게 되는 내용들은 이런 기계적인 내용이 아니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논리적인 코드가 들어갈 텐데 어떠한 코드가 기반이 될까요? 그렇죠. 여기 들어가는 코드의 기반은 아무래도 CPU의 근원이 뭐냐면은 계산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쓰는 내용들의 기반은 계산입니다. 그럼 계산식 하면 떠올리는 게 뭘까요? 그치, 수학이죠. 그래서 저희는 여기에 쓰는 내용이 가장 기본이 되는 게 뭐냐면은 수학식이에요. 물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수학 기호하고는 좀 다를 수 있긴 하겠지만 그대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수학에서 가장 쉬운 레벨인 이제 산술 연산, 대입 연산 이 정도만 할 줄 알면은 프로그래밍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CPU가 나오기 전에는 어떤 형태의 내용이 있었냐면은 다양한 기계들이 이렇게 발전돼 왔어요. 처음에 보였던 것은 주판이었는데 주판을 시작해서 계속 계산기가 발전되어 오다가 여기 천공 카드를 이용하는 기계까지 나왔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ENIAC이라고 하는 최초의 컴퓨터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요즘에 우리가 사용하는 형태로 가져온 거죠. 가장 기본적인 기능은 덧셈 패스부터 이렇게 계속 발전돼 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작성하는 코드도 그런 수학식이 가장 기반을 두고 있겠죠. 보시면 이게 자바 코드예요. 또는 C 코드입니다. 또는 다른 언어의 코드일 수도 있는데 이렇게 이 보여지는 코드가 굉장히 수학스럽죠. 그죠? 그렇습니다. 이게 기본이에요. 이 수학식 형태를 가지고 저희가 이제 프로그램 만들면 되는 건데 문제는 이 기호가 번역기에 따라서 조금씩 그 기호가 다를 수도 있고요. 또는 얘가 강조하고 있는 여러 가지의 그런 기호들이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일단 저희는 이런 코드를 작성해서 번역을 한번 해볼 생각이에요. 번역을 해봤을 때 얘가 오류를 내면은 그 오류가 지금 대화하는 그런 형태의 첫 번째 모양이 됩니다. 일단 메모장을 여시고요. 이 코드를 한번 작성해 보세요. 작성하라고 하면은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그거거든요. 이거 앞으로 우리는 안 보고 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걸 외워서 하라고 해요. 그럼 외워서 하라고 하면은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 기호 하나하나를 다 외워야 된다 생각하는 거죠. 때로는 이거 통째로 외우려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거를 통째로 외워서 하라는 게 아니고 제가 말하는 건 이거죠. 우리가 어떤 언어를 배울 때는 그 언어를 통째로 외울 수는 없습니다. 왜냐면은 이 각각의 기호들을 조합하는 게 언어이기 때문에 그 조합을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다음에 자, 우리가 외워야 할 거는 다른 게 아니라 이런 기호와 그 기호를 사용하는 용법을 배우는 거예요. 그 용법과 기호를 외운 다음에 약간 이제 변화를 줄 수도 있어야겠죠. 이제 그게 응용인데요. 여러분들은 이런 문제를 맞는 거예요. 지금 제가 50, 60, 80을 대입하고 있는 이제 변수 3개가 있는데 이걸 외워서 쓰세요라고 하면 통으로 외우는 게 아니라 머릿속에는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성적을 저장하는 변수 3개를 준비해서 값은 내 나름대로 넣어봐야겠다. 뭐 이런 식인 거죠. 그러니까 제가 원하는 거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이것을 수반하기 위한 기호와 용법을 외우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외우지 않고 이거 통으로 외운 다음에 통으로 암기해서 통으로 작성을 합니다. 그리고 열심히 했다 생각하고 외웠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외운 게 아니고 용법과 기호를 외우는 거예요. 그리고 내 머릿속에는 이걸 머릿속에 담고 이걸 가지고 안 보고 이거를 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가 배우는 어떤 용법도 다 그런 식이에요. 자, 그러면 이 밑에 있는 걸 보고, 자, 외워서 하세요라고 하면 외우는 것은 어떤 걸 외워야 될까요? 그죠? 세개 값을 더하는 거니까 더하는 것에 대한 기호와 그것의 용법을 이해하는 거죠. 그래서 머릿속에는 이걸 준비하는 거예요. 총점과 평균을 구하라. 그러니까 내가 할 일은 뭐냐면은 국어를 저장하기 위한 변수 3개를 준비해서 거기다가 적당한 값을 넣고 이제 이렇게만 생각하고 내가 작성하는 거죠. 안 보고. 그 다음에 총점과 평균을 구하는 거니까 그렇지. 총칙한 평균을 구해봐야지. 이게 이제 안 보고 친다는 얘기죠. 머릿속에는 이렇게 좀 더 개념적으로, 좀 더 논리적으로 이걸 생각해내고 그 문장을 가지고 그 생각한 이미지를 이제 구현하는 게 이제 안 보고 친다. 그렇게 보는 거고요. 그게 문제 해결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이걸 가지고 메모장 한번 작성을 해볼게요. 자, 일단 저희가 작성하는 내용은 이제 워크 디렉토리에다가 작성할 거고요. 여기다 빈 파일 하나 만들 겁니다. 새로 만들기 가서 그냥 텍스트 파일 하나 만들면 돼요. 자, 텍스트 파일을 만들 때 확장자가 보이게끔 여러분들이 탐색기 설정하셔야 되는데 이름은 제가 프로그램 이렇게 할 겁니다. 그리고 확장자를 반드시 자바로 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이제 확장자를 보이지 않게 탐색기에 설정한 경우에는
이게 눈에 보이진 않지만 확장자가 자바로 보이긴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보기에서 여기 표시해 보시면은 확장자를 볼 수 있게끔 체크는 돼 있는데 이걸 많이 지우잖아요. 그럼 이렇게 돼요. 그래서 어떤 이들은 이제 이거 오류가 나요. 왜 번역이 안 되죠?" 막 이럴 수가 있는데 확장자 때문에 그러니까요. 여러분들 반드시 이거는 보기의 메뉴에서 이걸 체크하신 다음에 작성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일단 저는 이거를 고칠 거예요. 확장자는 반드시 자바로 끝나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럼 저희가 이 파일을 편집하기 위해서 편집기를 열어야 되는데 편집기는 뭐 다양하게 있을 수 있는데요. 지금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메모장을 가지고 편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도구가 있어야만 이 코드를 작성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기본적으로 제공되고 있는 어떠한 편집기도 코딩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좀 경험하려고 하는 거죠. 여기도 아까 했던 대로 변수 3개에다가 이제 값을 대입할 거예요. 값은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대입하시면 되고요. 이거를 보고 칠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대로 치시면 됩니다. 이건 수학과 똑같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마 기본적인 코드 작성 능력은 여러분들이 충분할 거라 생각됩니다. 자, 그 다음에 총점과 평균을 구할 거니까 여기다 토탈은 코리아 1 플러스 코리아 2 플러스 코리아 3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평균을 구하는 거니까요. 평균을 구하기 위해서 토탈에다가 과목 수가 3개니까 3으로 나눠서 작성하는 코드 작성할 겁니다. 됐습니다. 이제 저희가 처음으로 내가 스스로가 코드를 작성하게 된 거예요. 와, 대단하다. 저장을 하시고요. 저장을 끝낸 다음에 여기서 이걸 이제 번역하기 위해서 다시 오른쪽 버튼 눌러서 터미널 열기. 자, 이러면은 터미널이 열렸는데요. 자, 저희가 컴파일 해보려고 합니다. 긴장되네요. 자바 C 한 다음에 P. 자, 다음 거는 저희가 이 디렉토리에는 P로 시작하는 파일이 얘밖에 없기 때문에 굳이 다 입력할 필요 없이 탭 키를 누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나머지가 자동 완성이 되죠. 이 상태에서 엔터를 한번 쳐볼게요. 예, 여러 가지 오류가 발생할 수 있는데 첫 번째 오류는 이겁니다. 잘 됐어요. 잘 됐는데 문제는 이 코드 작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클래스라는 울타리거나 또는 인터페이스 또는 이넘이라는 울타리가 있어야 합니다라는 그런 제약 조건을 보여주고 있네요. 여기 첫 번째 보여지는 이 위치, 우리는 코리아라고 하는 것을 작성했지만 어떤 것보다 얘가 먼저 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것이 이제 대화를 나누는 첫 번째 단계가 됩니다. 만약에 대화를 나누려고 봤더니 이런 오류가 났다라고 하면은 내가 기본적인 블럭을 만들지 않았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코드 블럭의 의미가 뭔지 간단히 좀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내용은 저희 다음 시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